음주운전 전과 사범인 이기영은 3년 전에도 음주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재판에서 이기영은 생활고를 이유로 법정 최저형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가 구금이 길어지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 최저형을 선고한다고 판단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기영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건물을 여러 개 갖고 있다, 건물주의 손자다라는 식으로 재력을 과시해왔습니다. 자기 할머니가 돈이 좀 있고 건물이 좀 있는데 한 3-4개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자기가 또 뭐 건설 쪽에 뭐 손을 댄 게 인테리어 쪽에 손을 댄 게 있다고. 경찰은 이기영에게 전처와 자녀가 있다는 지인들의 증언도 긴급 확인했는데 전처는 없었고 자녀의 경우는 친구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주변에 말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기영에게 허구의 세계를 진실처럼 믿고 행동하는 리플리 증후군 증세가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이 최소 2차례 결혼을 했었고 자녀도 두고 있다는 주변인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5년 전 결혼 상대자였던 여성의 신변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장에 나비 넥타이 차림을 한 이기영이 웃으면서 식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서약서를 읽고 여성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기도 합니다. 이기영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과거 결혼했다 헤어진 적이 있다며 5년 전 결혼한 여성의 존재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해당 여성의 안전 여부를 즉시 확인했다며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팀은 이 결혼식에 참석했던 이기영의 지인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였던 이 지인은 당시 이기영은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다며 처음 결혼한 상대와는 아들까지 두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집에를 제가 잘 안 들어갔어요. 어린이집도 데리러 와야 되는데 데리러 가지도 않고 몇 번 그랬나 봐요. 자주 싸우더니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혼하자마자. 이에 대해 경찰은 이기영의 재혼 여부 또 자녀가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1년간 이기영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380여 명의 신변을 확인했고 남은 확인 대상은 10여 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기영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만 4차례, 이 중 2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평소에도 음주운전을 시도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핸들 잡고 대리운전 부르라 그래도 그냥 가버린 적 몇 번 있어요. 경찰은 음주운전 누범 기간이었던 이기영이 가중 처벌을 우려해 택시기사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알코올 의존증 가능성까지 제기됐는데 이기영은 택시기사 살해 닷새 후에도 술에 취한 채 시민들을 폭행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 이기영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고 모레 이기영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택시기사가 살해당한 지 닷새 뒤인 성탄절 새벽 4시 반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식당. 파마와 염색을 하고 안경을 쓴 이기영이 젊은 남성 5명과 함께 들어와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한 명에게 건넵니다. 이기영과 남성들은 이날 처음 본 사이. 남성들은 다른 주점에 있던 자신들에게 이기영이 다가와 음식값을 대신 내주고 고기를 사주겠다며 접근했다고 말합니다. 웃는 얼굴로 다리를 꼬고 앉은 이기영은 거침없이 손짓을 하고 술을 따르며 대화를 주도합니다. 저희한테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알려줬었거든요. 전화번호 주면서 기영이 형이라고 저장해놔 이렇게 저희한테 말을 해가지고. 남성들은 이날 이기영이 술자리에서 건물이 8개 있고 돈이 많은데 같이 일하겠냐고 과시하며 사람을 죽일 수 있냐고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돈 주면 자기가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한테. 사람도 죽일 수 있냐 이러더라고요. 30여 분간 식사를 한 이기영이 비틀거리며 식당을 나옵니다.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던 이기영이 갑자기 주먹으로 한 남성의 얼굴을 때립니다. 맞은 남성이 이기영의 멱살을 잡고 이동해 대화를 시도하자 이기영은 머리로 상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남성들이 대응하면서 바닥에 쓰러진 이기영은 다치고 넘어져도 계속해서 남성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겁니다. 남성들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헤어지려 하자 이기영이 막으면서 끝까지 쫓아가 죽이겠다며 시비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뒤 이기영의 옷장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식당에서 CCTV 영상을 확보했고 낮 12시쯤 근처 병원에서 다친 손을 치료받던 이기영을 체포했습니다. 이제 살해 용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CCTV를 한 1시간가량 보시더니 이제 용의자 위치 파악됐다고 하고 그러고 나가셨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기영은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당일 새벽 이 남성들과의 시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택시기사와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외투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범행 관련 질문에 침묵하던 이기영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발적 살인 맞습니까? 대법원입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금손 노린 거 아니십니까? 피해자 유족에게 한 말씀만 다시 해주시죠.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살해라는 단어를 직접 말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제 살해 생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추가 범행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추가 피해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경찰이 이기영을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6가지. 택시기사와 전 연인 살해, 시신 유기 혐의와 살해한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택시기사 살해에 대해선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는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기영이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거액을 쓴 점 등을 보면 경제적 목적의 범행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